2009년 12월 12일 새벽 4시경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포병여단에 비상이 걸립니다. 여명이 터올 무렵 검푸른 하늘을 북한의 일류신 28 폭격기가 새까맣게 뒤덮습니다. 어림잡아 80여 대는 되어 보입니다. 황해도 태탄에 배치된 일류신 28 폭격기 1개 연대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40km 안팎에 있는 예비기지 3곳의 폭격기들이 합류한 듯했고, 북한은 1995년 핵공격이 가능한 일류신 28 폭격기 1대 연대를 의주에서 태탄으로 옮겨 서울 공격 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줄였습니다. 일류신 28기들은 황해도 태탄에서 발진해 저고도로 서울 상공까지 불과 5-6분 만에 진입했습니다. 1985년 군산 근교에 불시착한 중국 공군 일류신 28기처럼 한국군의 요격기와 미사일을 피해 저고도 비행으로 서해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서울 상공에 가까워지자 폭격기들은 일제히 고속 저공비행 태세에 돌입합니다. 청와대와 용산미군기지 등 한국의 주요 시설을 향해 가미가제 공격을 감행할 태세로 남침합니다. 공군 제123 방공여단에서 담당하는 중고도의 호크, 나이키 미사일은 1차 요격 기회를 놓쳤고, 오산, 수원 등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시스템은 한미 간 정보공유 혼선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방공포병단 병사들은 오리콘포, 발칸포, 비오, 미스트랄, 신궁 등 적어도 대공하기를 동원해 신속히 대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한 발이 서울에 투하되면서 사상자 18만 명, 낙진 피해 16만 명 등 최소 34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으로 북한의 남침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막을 내립니다. 지금 이 내용은 북한의 한국 남침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현재 북한의 일류신 28 폭격기는 3.5톤의 핵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 침투 시에는 이론상으로 한국이 3번의 응사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격 가능 시간은 20여 초로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초저고도 비행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3km 이내의 사정거리를 갖는 대공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표적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그물망 사격으로 30mm 포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30mm) 쌍열포에서 분당 600발씩을 쏟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의 대공포는 북한의 저고도 침투 방어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이 미국의 발칸인데요. 발칸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불과 대장간의 신으로서 절름발이인데다가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제철 중공업의 원조격입니다. 발칸은 영어명이고 로마어로는 불카누스, 히랍 신화에서는 헤파이토스인데요. 영어의 볼케이노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신을 화산 밑바닥에 대장간을 차려놓고 있으며 화산의 분화구에서 솟아난 화염과 연기는 바로 그의 일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게 20mm 발칸포는 분당 1000발 혹은 최대 3000발의 포탄을 소나기처럼 쏟아내는 과거 기관포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전투기의 기총으로 개발된 20mm 발칸포는 미 육군에 의해 비행기 잡는 대공포로도 주목을 받았고 1967년부터 미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1973년 최초로 M167 견인 발칸포를 도입하게 됩니다. 도입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M167 견인 발칸포의 국산화를 추진했으나 핵심 장비인 레이더를 비롯한 사격 통제 장치는 당시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해서 결국 한미 공동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975년까지 도입된 M167 견인 발칸포는 국가 중요 시설의 대공방어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성능이 향상된 국산 KM167A1 견인 발칸포를 야전에 배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군은 1970년대 초반 방공전력 보강을 위해 구경 20mm 발칸 대공포와 구경 35mm 쌍열 오리콘포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1987년에는 K200 장갑차 차체에 K300 차량용 발칸을 떼어 탑재한 자주발칸 K263이 처음 등장해 기계화 보병사단의 대공방어를 책임졌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4.5km, 대공 유효 사거리는 1.2km로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1.8km입니다. 그러나 발칸이나 오리콘의 방공 능력은 유효 사거리와 야간 전투 능력 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20mm 발칸포의 노후화와 변해가는 전장에서의 성능 한계치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무장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제12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륜형 대공포 최초 양산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 사업은 20mm의 대공포 발칸의 노후화와 기동부대 지원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저고도 방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표적 획득과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 및 광학 추적 장치에 의한 전천후 사격 능력을 갖춘 대공화기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하면서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주화된 무기체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태어난 무기체계가 K-30 자주대공포 BO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나디펜스가 체계 개발 업체로 참여해 1983년부터 1991년까지 9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시험평가를 거쳐 1999년 말 초도 양산에 착수해 1999년 우리 군에 전략화되었습니다. BO는 용맹스럽고 날쌔다는 의미로 궤도형 차량 위에 30mm 기관포가 2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표적 탐지 및 추적 장치, 사격 통제 컴퓨터, 사용자 콘솔 등이 주요 구성품입니다. 표적 탐지 능력으로는 피하 식별과 이동 표적 식별 능력을 갖춘 탐지 레이더가 사용됩니다. 또한 BO의 사격은 우선 탐지거리 17km의 레이더가 적 항공기를 발견하며 시작되는데 약 7km 수준까지 접근하면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통해 적 항공기를 자동 추적하고 사정거리인 3km까지 접근하면 사격을 실시합니다. 최고 속도 60km로 이동하면서 한 개의 포당 1분에 600발을 쏠 수 있어 1200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BO의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기상 조건과 주야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중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체계 반응 속도가 6에서 13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에서 산악 후사면으로 접근해 기습 공격하는 적 항공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차륜형 대공포 소개에 앞서 BO를 설명드린 이유는 BO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구경 30mm 차륜형 대공포는 기동부대 작전 지원과 적어도 공중기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대공무기입니다. 군은 국산 30mm 차륜형 대공포의 시험평가가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이 무기체계는 2015년 6월부터 550억 원을 투자해 하나디펜스 및 하나시스템 등 5개사와 중소협력업체 200여 개가 참여해 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궤도형 30mm 대공포인 BO와 BO 복합 그리고 발칸포와 함께 저고도 방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구경 20mm 발칸포에 비해 사거리가 1.6배 늘어났고 차륜형이어서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방공지휘 통제 경보체계, 국지 방공 레이더, 비행기지 대공사격 통제 체계 등과 연동해 실시간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 불가 시에도 장착된 주야간 추적이 가능한 전자광학 적외선 추적 장치와 유관 조종기로 자체 표적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추적 레이더가 없어 레이더파를 발산하지 않아 적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육군 방공 레이더 등과 연동함으로써 원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가의 추적 레이더가 없어 가격이 저렴해지고 정비 소요가 줄어들고 가동률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방사청은 기존 대공포 대비 임무 수행 능력이 현재보다 약 4배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대공포 운영 인력의 절반 이하로 중대 기준 48명에서 18명으로 운영이 가능해 미래군 구조 개편에 따른 운영 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전투 중량은 26.5톤, 추적거리는 7km, 사거리는 3km입니다. 발사 속도는 포당 1분에 600발로 BO나 BO 복합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0km로 주행할 수 있고 높이 0.5m인 장애물과 너비 1.5m인 참호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한국형 차륜형 장갑차의 더욱 큰 의미는 국산 화율이 95% 이상으로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수출도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격무인 드론이 새로운 전장에 무기로 등장하면서 적어도 대공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공포와 한국의 장갑차 기술이 합쳐진 무기라면 다른 외국에서도 탐을 낼 만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전에 비오복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오복합은 2018년 10월 인도군에 25억 달러, 약 2조 9,200억 원 규모로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도입 사업에서 성능 테스트를 유일하게 통과하고 가격 협상 대상 장비의 단수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총선과 경쟁국인 러시아의 반발로 중간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대공포 무기가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강국인 러시아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 인도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이번 달 내 대공무기 사업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 비호복합은 러시아산 무기와 달리 드론과 같이 적어도 단거리 비행체에 특화된 무기이기 때문에 인도가 무기 구매에 관해 빠른 결론을 내린다면 단수 후보인 하나 디펜스가 수주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에서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차준형 대공포의 도입으로 한국군의 방공체계는 20mm 발칸, 30mm 차륜, 30mm 비호, 비호복합 등 대공포와 천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다층 방어 체계를 갖췄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1년이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은 남들이 못 보는 곳에서 시각을 달리해 틈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같은 세계 무기 수출 강국들도 견제하는 위치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